캐스터 파월의장 발언에 환호했던 시장이 장 막판에 갑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FOMC를 전후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우려했던 것만큼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톱을 드러내지 않자 시장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요. 장 막판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0.23%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34%,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FOMC 결과와 성명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동결됐습니다. 또 예상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평가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성명서에서 새롭게 명시했죠.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연준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고 또 성명서는 여전히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명서에서 중요하게 봐야 했던 것은 양적 긴축 축소와 관련한 언급이었습니다. 연준은 국채 감축 규모를 6월부터 월 최대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일 것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죠. 시장에서는 월간 감축 한도를 300억 달러로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요. 예상보다 더 많은 규모를 감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FOMC에서 점도표와 경제 전망이 따로 나오지 않아 기자회견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기자회견 속 파월 의장은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죠. 오늘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것은 맞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파월 의장이 현재의 정책 금리는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보고서를 봤을 때 확실히 노동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이전에 비해 내려온 것을 봤을 때 현재 정책 금리로 물가가 2%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를 아직 꺼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외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건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물가 안정에도 진척이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의 1분기에 나온 경제 지표를 봤을 때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 시장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를 위해선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다행히 간밤에 나온 지표는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먼저 ISM 제조업 지수는 49.1을 기록해 한 달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고요. 졸트 보고서도 848만 건으로 나오면서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그 밖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고용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그래도 임금 상승 속도는 둔화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어제 실적을 내놓은 아마존이 2.29%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어제 장 마감 후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지 못하자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4%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10위까지도 보면 메타가 2% 넘게 상승했고 브로드컴이 4.4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재무부에서 만기별 국채 발행 계획을 통해 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하락세를 보였는데 FOMC 발표 이후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0.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상승에 7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WTI와 브렌트 모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